조선 순조 15년 한양 남촌의 화려한 기방 취하루. 붉은 등이 켜진 저택 앞으로 한 여인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남루했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그녀의 이름은 해란.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는 양반 가문의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10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매질하고 내쫓았던 그 첩, 이제는 한양 최고 기방의 주인이 된 월양이었습니다. 취하루 대청에 앉아있던 월양은 차가운 눈빛으로 해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천한 것이라 부르며 침을 뱉던 본처의 딸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짐승처럼 학대하던 그 아이가 이제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월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학대받던 첩은 어떻게 한양 최고의 기방주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교만했던 양반 집안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했을까요? 보잘것없던 첩이 성공하고 권세 있던 본처 가문이 몰락하는 이 극적인 역전. 그 이야기는 10년 전 같은 한양 땅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2026년이 행복과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조선 순조 5년 한양 북촌. 이곳에는 김진사 댁이라는 양반 저택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한때 벼슬을 했던 양반이었지만 지금은 물러나 한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본처 이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명문가 출신으로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집안의 채통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임무요. 김진사 댁의 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소? 이씨 부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20해를 살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것입니다. 딸 해라는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치욕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씨, 내가 첩을 드리려 하오. 이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소?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소? 이씨 부인은 분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여자의 죄였고 첩을 드리는 것은 양반의 권리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고르겠습니다. 이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약 첩을 드려야 한다면 자신보다 못한 여자를 골라야 했습니다. 얼마 후 김진사 댁에 첩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향. 21살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월향은 원래 기방에서 일하던 기생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죠. 이씨 부인이 일부러 그런 여자를 골랐습니다. 저런 천한 것이라면 감히 나와 대등하게 굴지 못할 것이다. 월향은 김진사 댁에 들어온 첫날부터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너는 이 집의 첩이다. 첩은 하인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 감히 본처인 나를 넘보지 마라. 이씨 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님. 월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월향은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기방에서 살아남으며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고 세상 물정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본처에게 순종하는 척하며 김진사의 총애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김진사는 월향에게 빠졌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데다가 교양도 있고 말씨도 고왔습니다. 월향, 너는 참 현명하구나. 김진사는 월향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진사가 월향의 처소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월양에게 비단옷과 장신구를 사주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다니. 이씨 부인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딸 헤란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월양을 경멸했습니다. 어머니, 저 첩은 정말 보기 싫어요? 천한 것이 어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요? 14살의 헤란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저것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 이씨 부인과 헤란은 김진사가 없을 때마다 월양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마루를 다시 닦아라. 제대로 닦지 않았다. 예, 마님. 월양은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것 봐라, 저녁 수라가 늦었다. 너 때문이다. 이씨 부인은 월양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 뺨에 손바닥 자국이 남았지만 월양은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헤란도 어머니를 따라 했습니다. 첩. 내 방을 청소해라. 그리고 내 신발도 닦아라. 예, 아가씨. 월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면 월양은 홀로 울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서름을 갚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월양은 임신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기뻐했습니다. 월양, 아들을 낳아다오.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다오. 하지만 이씨 부인은 분노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아이를 배다니. 그것도 아들이면 어쩌나. 이씨 부인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게 하고 찬물로 빨래를 시키고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님, 제발. 제가 지금 아이를. 닥쳐. 척주제에 감히 나에게 말대꾸를 하느냐. 어느 추운 겨울날 이씨 부인은 월양에게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던 월양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배에 통증이 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월양은 그 자리에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5달 된 아이였습니다. 김진사는 분노했습니다. 위씨. 당신이 이게 무슨 짓이요? 전 몰랐습니다. 그저 일을 시킨 것뿐인데. 이씨 부인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일부러 월양을 괴롭혀 유산시켰다는 것을. 월양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본처에 대한 원망. 내 아이를. 월양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김진사는 월양을 위로했지만 본처를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본처를 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월양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했습니다. 김진사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월양, 이번엔 반드시 아이를 지켜야 하오. 하지만 이씨 부인의 질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임신을 했다고? 저 천한 것이 또 배를 불렸어. 이씨 부인은 이를 갈았습니다. 헤란도 어머니와 함께 월양을 괴롭혔습니다. 첩, 너는 정말 징글징글하구나. 또 아이를 낳으려고. 월양은 참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모욕을 당해도 무슨 학대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양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진사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아들이다. 내게 아들이 생겼다. 월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내 아들. 살아남은 아이, 그녀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그 아이를 증오했습니다. 저 천한 것의 아들이 이 집안의 대를 잇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씨 부인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것 봐라, 월향. 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 아이가 아프다. 아닙니다. 마님. 제가 잘 돌봤습니다. 거짓말. 내가 아이를 방치했어. 내 것은 어미 자격이 없다.
이씨 부인은 김진사에게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날이, 월양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계속 아픕니다. 뭐라고? 월향, 사실이요? 아닙니다. 날이. 제가, 월향, 아이를 잘 돌보시오. 내 아들이 아프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월양은 억울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했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계속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경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으앙, 으앙. 월양은 놀라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아이는 사흘 밤낮을 앓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월양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아이의 차가운 몸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도 슬퍼했습니다. 내 아들. 내 대를 이을 아들이. 하지만 그는 월양을 의심했습니다. 월향, 정말 아이를 잘 돌본 것이요? 날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월양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계속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날이, 제 생각엔 월양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부러라니. 무슨 소리요? 어미가 아이를 죽이는 일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월향, 설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찌 제 아이를... 월양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김진사는 월양을 멀리했고 집안 사람들도 월양을 수군거렸습니다. 저첩이 아이를 죽였대. 천한 것이 제 자식도 못 키우나 봐. 월양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귀한 물건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금비녀, 은그릇, 그리고 돈까지. 도둑이 들었다. 도둑이 들었어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씨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월양의 방을 수색해 보십시오. 필시 그 첩이 훔쳤을 것입니다. 어머니, 첩이 훔쳤나 봐요. 해란도 거들었습니다. 월양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라진 물건들이 월양의 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월양은 경악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물건은 월양의 방에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분노했습니다. 월향, 내가 이것을 훔친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함정.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함정이란 말이냐? 이씨 부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이 첩을 당장 내쫓으십시오. 아이도 죽이고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다니. 마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월양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이 집을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날 밤, 월양은 김진사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몸에 걸친 옷 한 벌만으로 거리에 내던져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월양은 대문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혔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이 집안에 발을 들이려 했어. 당연한 결과지. 해란도 어머니 옆에서 함께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이 정말 멋져요. 이제 저 첩은 끝이에요. 월양은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방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번 양반집첩이 되었다가 쫓겨난 여자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추운 겨울밤, 월양은 길거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월양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원한, 복수. 그것이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월양은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가씨, 동량 좀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주었고 어떤 이는 침을 뱉었습니다. 거지 같으니라고. 월양은 모욕을 참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월양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노파정 씨를 만난 것입니다. 정 씨는 한때 기방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월양이 아니냐? 정 씨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정 마님.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덧지 이 꼴이 되었느냐? 월양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본처의 학대, 아이의 죽음, 누명, 그리고 쫓겨난 일까지. 정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 악독한 년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정 마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정 씨는 월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주마.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 정 씨는 월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월양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밥을 먹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밑에서 일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마님. 월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 씨는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똑똑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법, 장사하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월양, 너는 정말 영리하구나. 기방에서 일했던 게 헛된 게 아니었어. 정 씨는 월양의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월양은 이제 술집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부를 관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월양은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모든 수입을 아껴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가질 거야. 3년이 지났습니다. 월양은 이제 작은 술집 하나를 차릴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정 씨는 기뻐했습니다. 월양, 이제 내 가게를 차려라. 내가 도와주마. 월양은 남촌에 작은 술집을 열었습니다. 취하루라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초라한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경영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좋은 술을 구해왔고 손님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돈이 많은지, 어떤 손님을 특별히 대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취하루는 번창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촌의 취하루, 정말 좋더라. 술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 월양은 번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가게를 넓혔고 기생들을 들였습니다. 이제 취하루는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기방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취하루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기방이 되었습니다. 양반들이 찾아왔고 상인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관료들도 찾아왔습니다. 월양은 성공했습니다. 거지 신세에서 한양 최고 기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 혜란. 언젠가는 반드시. 반면
김진사 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월양을 쫓아낸 후 처음 몇 년은 평온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승리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천한 첩은 사라졌어. 우리 집안은 다시 평화롭게 되었지? 해란도 좋은 양반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냉혹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불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진사가 병을 얻었습니다. 배가 아프다. 김진사는 앓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1년을 앓다가 김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슬퍼했지만 곧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김진사가 남긴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김진사는 도박을 했고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많은 빚이 이씨 부인은 경악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돈을 갚으시오. 당장 갚으시오. 이씨 부인은 집안의 물건들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금비녀, 은그릇, 비단옷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시집간 딸 해란의 남편이 영모에 연루된 것입니다. 영모죄. 사형에 처한다. 해란의 남편은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모두 노비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해란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해란은 2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재산도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어머니 댁으로 돌아왔지만 이씨 부인 댁도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군. 돈은 바닥났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북촌의 저택을 팔고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양반 부인에서 가난한 과부로 전락했습니다. 해란도 규수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빚쟁이들이 해란을 기방에 팔기로 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제 딸을 기방에 팔 수는 없습니다. 이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은 냉정했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지 않소? 딸을 팔든지 당신이 옥에 갇히든지 둘 중 하나요. 어머니. 해란은 떨었습니다. 안 돼. 우리 딸이. 양반집 규수가 기생이 되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란은 기방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한양 최고의 기방 취하루에. 해란은 끌려갔습니다. 어머니. 해란아. 두 사람은 통곡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해란은 취하루 대청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방, 붉은 등불,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여인. 해란은 그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는 월향. 오랜만이구나. 해란 아가씨. 월향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자신과 어머니가 쫓아낸 그 첩 천한 것이라 부르며 학대했던 그 여인이 이제 한양 최고의 기방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해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일어나 해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나도 너를 기억한다. 아주 생생하게. 월양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월향. 아니, 마님. 제발. 해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주세요. 예전 일은 제가 어려서 어머니 말씀을 따른 것뿐입니다. 어려서. 월양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14살이면 어리다고? 내가 나를 천한 것이라 부르며 침을 뱉을 때, 내가 나를 때릴 때, 내가 어머니와 함께 나를 괴롭힐 때, 너는 어렸다고.
헤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월양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내 아이를 죽였어. 내 뱃속의 아이를. 그리고 태어난 아이까지. 저는, 너희는 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어. 내가 훔치지도 않은 물건을 내 방에 숨겨놓고 나를 쫓아냈지. 월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 그 고통, 너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헤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월양은 헤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습니다. 헤란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당한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월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 월양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꿈꿨습니다. 밤마다 이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헤란이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니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허무함. 그리고 연민. 눈앞의 헤란은 10년 전 그 교만한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련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월양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애원했었습니다. 그때의 그 절망감을. 내가 저 아이를 괴롭힌다면 나는 이씨 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월양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란. 일어나거라. 헤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했다. 월양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헤란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월양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기생으로 만들지는 않겠다. 정말입니까? 헤란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너는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청소를, 빨래를, 설거지를. 10년 전 내가 나에게 시켰던 그 일들을 내가 직접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양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성실히 일하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돈도 주겠다.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헤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월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희처럼 되고 싶지 않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3년이 흘렀습니다. 헤라는 약속대로 취하로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온갖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웠습니다. 양반집 교수였던 자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헤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월양은 헤란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일을 잘하면 칭찬했고 실수하면 가르쳐 주었습니다. 헤란은 월양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나 같았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3년이 지난 날, 월양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헤란을 자유롭게 해주고 돈을 주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라. 마님. 헤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헤란은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씨 부인도 뉘우쳤습니다. 내가 너무 악독했구나. 월양에게 정말 미안하다. 월양은 그 후로도 오래 취하루를 운영했습니다. 한양 최고의 기방주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와 너그러움을 칭찬했습니다. 취하루 주인 월양마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부도 있지만 마음씨도 훌륭하시다. 월양은 가난한 여인들을 도왔습니다. 갈 곳 없는 기생들을 거두었고 비대 쫓기는 여인들을 도왔습니다. 나처럼 고통받는 여인들이 더 이상 없기를. 이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학대받던 첩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 순간에 어떻게 용서를 선택했는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을 뿐이지만 용서는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한순간이지만 용서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월양은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증오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복으로 돌아오고 악한 마음은 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